오늘 관저 앞 대치 상황에서 있었던 일 하나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직접 현장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박 처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여기에 공수처가 반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전 10시 12분쯤 직접 현장에 나와 공수처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경호처와 군 등 200여 명이 진을 치고 있는 3차 저지선 앞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박 처장에게 진입로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들며 공수처와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자는 의견을 공수처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처장을 현장에서 체포하면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시 대치 상황과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경호처는 되레 공수처가 관저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공수처가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철수하면서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1차, 2차 저지선까지는 가까스로 뚫어냈지만 3차 저지선엔 버스와 승용차 10대가 벽처럼 세워져 있고 경호처와 군 인력이 200명 넘게 팔짱을 낀 채로 막아서고 있어 도저히 뚫고 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화기를 휴대한 경호원도 있어 안전이 우려됐다고도 설명했는데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가장 먼저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 앞 바리케이드를 통과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지나니 공관촌 정문이 나타났는데 정문 바로 앞을 버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곳엔 경호처 직원 50여 명도 나와 있었고 30에서 40분 정도 대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1차 저지선이었습니다. 대치 이후 관저 쪽으로 올라가던 공수처는 다른 버스 한 대를 더 마주했습니다. 경호처가 버스를 세워 물리적인 2차 저지선을 만들어둔 겁니다. 이때 경호처 직원까지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는 옆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JTBC 취재 카메라로 포착할 수 있었던 지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쪽으로 계속 올라갔는데 관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3차 저지선을 만났습니다. 버스와 승용차가 10대 정도 서 있었고 경호처 인원과 군 병력이 200명 넘게 팔짱을 낀 채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이곳에서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협의 끝에 결국 검사 3명만 그 틈을 뚫고 들어가 변호인을 만났고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진 못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취재진 카메라엔 갑자기 공수처 관계자들이 다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5시간 30분 동안 저지선을 몇 번이나 뚫고 올라갔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경호처와 군이 영장 집행을 지속해서 방해했는데 한 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일부 직원들이 개인 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며 현장 인원 안전이 우려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경호처 역시 적반하장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조목조목 반발했는데 이런 식이면 다음번 체포 시도 때는 인간벽을 더 두텁게 쌓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무산된 지 3시간 만에 대통령 경호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경호처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와 수색영장을 불법으로 본 윤 대통령 입장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던 원론적 입장에서 보다 강경하게 태세를 바꾼 건데 공조본의 대응이 경호처 기세만 살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공조본은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연행하지 못했고 그럴 만한 인력도 없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호처가 첫 영장 집행 시도를 무산시킨 만큼 추가 영장 집행 땐 더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200명이 팔짱을 끼고 저항했던 경호처가 다음번엔 관절을 요새화하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그럼 공수처는 언제 또 체포를 집행하러 갈지, 이번에는 이 경호처의 저지망을 뚫어낼 전략이 있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공수처 연결해 알아보죠. 자, 박현주 기자. 공수처가 청사로 복귀한 뒤 전략회의를 열었다고요. 새롭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방금 전 공수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이 관저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계속되는 한 이 체포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있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 대행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를 한 건데 한편 공수처는 이 법리 검토를 마친 다음에 주말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다시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장 유효 기간이 당장 오는 월요일까지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네,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가 공수처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수사 불응을 근거로 다음 수사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미 생중계를 통해서 이 경호처가 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영상도 일부 찍힌 상태이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법원에서도 집행 거부를 증거 인멸 사유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장 유효 기간 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체포 영장을 다시 집행하거나 영장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이 체포 영장 집행에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공수처는 곧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향후 수사 절차 계획에 대해서 공수처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